같이 한번 2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23번. 압력이 있다고 하잖아. 근데 어디에서의 압력이냐면은 그 박물관 안에서의 압력이죠. 여기서 대세 선행사는 뭘까? 그것이 강조하도록 만드는 대세 선행사. 압력. 그럼 이시 지칭하는 거는 박물관인 걸 알 수 있겠죠. emphasize의 목적어는 what happens고 전명으로 묶으면은 emphasize가 강조하다란 뜻이잖아. 근데 emphasize A over B 하면은 A를 강조하다 B보다라는 뜻이 돼. over. 그래서 B가 over를 여기에서 무엇보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무엇보다. 그럼 activities 오른쪽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을게. 일단 구조가 이해됐다는 전제하에 그 압력이 있대, 힘이 있대, 박물관 안에서. 근데 그게 어떤 힘이냐면은 그 박물관으로 하여금 강조하도록 만드는 힘이죠. 갤러리에서 발생하는 일을 혹은 발생하는 것을 무엇보다 발생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서 결국에는 오버를 사이로 무엇을 강조하도록 하는 거냐 박물관이.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전자랑 후자 중에 전자를 더 신경 쓰도록 강조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갤러리에서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도록 만드는 압력이 있다고 하네.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에라 시대에 근데 어떤 시대인지 웬이 관계 부사로서 그 에라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 박물관이라는 게 증가시키도록 강요받는 시대에 그들의 그 수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박물관이 원래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곳인데 수익을 증가시키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주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은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을 한답니다. 현대화하는데 그들의 갤러리를 혹은 마운팅 조직 그쵸 시작하는데 일시적인 전시를. 근데 일시적인 전시를 왜 시작하냐면은 점점 더 많은 관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죠. 그 문을 통과하는 동그란 가로로 닫고 등의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마운팅이랑 모더나이징이죠. 그러니까 갤러리에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일시적인 전시를 열고.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관객을 데리고 온다는 건 결국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까봐. 그 박물관이라는 게 struggle to 이제 애쓰는 거죠. 고군분투하는 거죠. 생존하려고 고군분투를 하면서 그 경제에서 그들의 예산이라는 게 자주 그러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하는 거야? 컨슈머블? 소모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한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콜론 뒤쪽으로 나오고 있죠. 인포테인먼트, 갤러리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굿즈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카페나 샵에 있어서.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고 판매되는 것에 주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형용사 두 개가 지금 병렬되죠. 형용사는 두 개가 나와도 and로 묶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빛이 비추지 않고 unglamorous 매력적이하지 않은 그러한 저장 공간들 있잖아. 여기서 if는 얼도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f가 도우나 얼도 양보의 뜻으로 해석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조건인지 양보인지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죠.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그러한 저장 공간이 있잖아. 그것들이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스토어룸이죠. at best 기껏해야 아주 잘 다루어져 봐야 저장 공간이 제시가 되는 거죠. 서비스 영역으로. 근데 이 서비스 영역이라는 게 그 물체라는 걸 물건이라는 걸 처리하는 거죠. 그 전시홀을 위해서. 되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대조되고 있는 거는 뭐야? 기껏 해야지 그 전시 물품이 처리되는 공간,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쵸? 최악의 경우에는 그 박물관이라는 게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거죠. 그들의 publicly 공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측면에. 그러면서 그 저장 공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갤러리에만 이제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점점 더 그런 공간에 돈을 쏟아붓게 되면서 저장 공간이라는 건, 즉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저장 공간이라는 건 심지어는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근데 여기에서 주어가 살아있죠. 주어. 왜냐면 주절의 주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주어를 살려둔 거죠. 분사구문이. 그것들의 현대화가 보류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럼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뭘까? 문맥상 무엇의 현대화가 보류되는 거냐? 그쵸? 그 저장 공간이죠. 스위치 스페이시스에 맞춰서 복수 대명사로 쓴 거고, 복수 소유격. 즉 저장 공간의 현대화. 빛이 비추고 돈을 벌 수 있는 갤러리는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저장 공간의 현대화라는 건 보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맥상 얘들아, 얘를 만약에 얘 지금 분사 구문이잖아. 이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꾼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 as를, 그쵸? 그 다음에 their 어떻게 살리면 될까? their modernization이 주어잖아. 동사 형태는 뭘로 쓰면 돼? 시제까지 고려했을 때 빈 캡트가 뭐시오? 뭘로 바꿀 거야? 부사절로 바꾸면 지금 빨간색 세모로 묶은 게 분사 구문이잖아. 주어는 내가 써줬잖아. 동사 형태는 뭘로 바꾸면 되냐? is 캡트죠. 이거 고민할 게 아니죠. 이런 미친. 그 다음에 뒤에 is kept on hold고 or 뒤쪽으로 주어는 뭘로 살리면 돼? 그러면 무엇이 점점 더 적은 공간을 받게 되는 거야? 모더나이제이션이 아니라 뭐시오? 대명사 데이로 살린다고 하면 이 데이가 뭐야? 무엇이 점점 더 적은 공간을 받게 되는 거냐? 저장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생략된 거죠. 그래서 저장 공간이라는 건 점점 더 적은 공간을 받게 된답니다. 근데 어떤 공간인지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고 있죠. house랑 serve가 투부정사가 공간을 수식해주는 거잖아. 근데 어떤 점점 더 적은 공간을 받게 되냐면 확장되는 소장품을 수용할, 그리고 그것들의 복잡한 보존의 욕구를 도울. 그럼 여기에서는 대열은 뭐를 지칭할까 얘들아? 대열 컴플렉스 컨저베이션 니즈에서 대열은 무엇의 복잡한 보존 필요성이나 욕구일까? 그쵸, 그 소장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소장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실해지는 거죠. 박물관이 저장 공간이 조금 잘 관리돼야지 좋은 작품도 보여줄 수 있고 내실이 생기는 건데, 점점 수익에만 몰두하게 되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곳이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수익 지향적인 박물관 관리의 결과. 결국엔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in other words 뒤쪽이잖아. 이 뒤쪽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나오죠. 화면이 이거 너무 확대되지 않았니? 아닌가? 잘 보고 있었어? 뭔 말인지 돼요? 화면에 보면 얘들아, 문장이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잖아. 여기까지 되지. 주절의 주어가 뭐야? 지금 이렇게 내가 묶은 것에서 주절의 주어는, 그쵸? 얘가 주절의 주어고 주절의 동사잖아. 얘네를 부연 설명해주기 위해서 화면에 보면 앞에 부사절이 하나 붙었지. 부사절은
주절을 부연 설명하는 특징이 있죠. 위치가 자유롭고 여러 개가 올 수 있으니까 부사절이 앞에 오고 분사 구문이 뒤에 옴으로써 주절을 부연 설명해주죠. 분사 구문, 부사절을 짧게 쓸 수 있는 이유는 그쵸, 유추가 가능해서이잖아.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랑 같지 않기 때문에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생략된 거고, 지금 OR 뒤쪽으로 이 친구 데이 같은 경우에는 얘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거 전부 다 그거 염두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구조 파악하면서 예습을 해올 때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연스럽게 글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29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는 이행문의 분사구문 파트를 다시 읽어보면 된다. 이화역시 문법의 분사구문 파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이 질문 재밌죠? 29번. 질문부터 던진다고 하면 그럼 애들아 너네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냐? 29번 질문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너네가 조금 동기부여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대?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뭐를 하면 돼? 기대를 하면 되죠. 내가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너네가 움직일 수 있다고 29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consider, 우리가 좋아하는 간주동사죠. 오즈의 마법사 있잖아.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psychological study, 심리 연구로. 동기부여의 심리 연구로 한번 생각해보자. 도로시랑 그녀의 3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 에메랄드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쵸? 역시나 분사구문 극복하면서 역경을 한 번 더 나오죠. 역시나 여러 개가 올 수 있으니까 지속하면서 모든 adversary 적이나 상대에 대항하는 걸 against 대항하는 걸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에메랄드 시티에 있는 그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여기에서 두가 받는 동사는 뭐겠어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해석상 두가 받는 동사는 뭘까? 그쵸? 그들은 그렇게 했다. 즉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겠죠.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는 대동사 do를 쓰면 되죠. They are 비동사가 아니라. 왜 그렇게 노력했냐?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이죠. 역시나 대표 동사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allow 동사죠. expect. 그들이 기대했거든. 그 위자드가 그들에게 줄 걸로 기대했거든.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혹은 없는 것을. 여기서 대명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뭔지 수일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미 지칭하는 건 여기에서 뭐야? 이 데이랑 똑같은 누구시오? 도로시와 그녀의 그쵸 3명의 친구들이다. 어법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도로시와 그녀의 3명의 친구들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인 댐을 써야 된다. 그럼 내신에서 이게 100점 방중 문제로 출제됐었거든. 인명여고에서. 댐을 뭘로 바꾸면 틀린 거야 문법적으로? it으로 바꿔서 출제했던 적이 있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맞출 수 있어?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맞출 수 있는 거죠.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대신에 그 아름다운 그리고 현명한 위자드는 여기서 대신에가 함축하는 건 뭘까 얘들아? 문맥상 대신에 그들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대. 뭐 대신에요? 그쵸? 그들이 원하는 없는 걸 그들이 갖지 않은 걸 주는 대신에죠. 그러니까 앞문장을 부정으로 만들면 되거든. 되냐? 그들이 잊어버린 걸 주는 대신에 그 위자드는 그들이 인지하도록 만들었답니다. 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자드는 남성인가 보네. 그쵸?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걸 성취할 힘이죠. 그들의 그 바람을 설명한 대로 너네가 그 클리닉 양식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파워를 수식하고 있죠.
도로시에게는 집이라는 건 상관접속사 2개 나오죠. 장소가 아니라 느낌이야.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느낌이네. security, 안전, 그 다음에 편안함의 느낌이었답니다. 사람들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시지칭하는 건 여기에서 모으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있는 어디든지였다. 그쵸? 집이죠. 집. 그러니까 도로시는 집을 찾았나 봐. 근데 집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장소였다고 위자드가 깨닫게 해줬겠죠. 그 다음에 사자가 원하는 용기 있잖아. 그 다음에 scare, 무섭게 내쫓는 거죠. crow, 까마귀를. 그러니까 허수아비죠. 허수아비가 원했던 그 지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틴맨, 깡통인가? 양철 인간이 꿈꿨던 그러한 감정.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가 총 3개 병렬되잖아. courage, intelligence, emotions. 그러니까 여기에 주절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얘를 복수 비동사인 얼로 바꾸면 되죠. 이러한 것들은 attribute 뜻이 뭐냐? 속성이었답니다. 그들이 이미 possess, 소유하고 있는.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었대요.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나데이 법비죠. 내적인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방식으로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었대. 근데 이게 어떤 긍정적인 방식이냐면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긍정적인 방식이죠. relating,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번 선택지가 포함된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도로시가 원했던 거는 안전하고 화면 보면 도로시가 원했던 거는 이거 화면 너무 확대됐냐? 괜찮아? 도로시가 원했던 건 안전하고 편안한 거잖아. 그 다음에 사자가 원했던 건 용기고 지능이나 감정 같은 게 어떤 원래 내 안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4번 포함된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응? 결국은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 특징들을 그 여정에서 오즈로의 여정에서 동격 그 여정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여정이라는 게 동기부여 받았거든. 리를 모일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에 동기부여 받아서 그 여정이라는 건 동기부여를 수동으로 받는 거니까는 과거분사 쓰는 거 맞고 여기서 expectation이라는 게 뭔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죠. 그럼 그 기대에 지나지 않은 그 기대가 뭐냐? 즉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 즉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근데 어떤 가능성?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너네도 미래에 너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31번? 그럼 이해된 거냐 그럼? 뭐를 이거 4번을 이해 못했던 거야? 5번? 29번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 relating을 관계를 맺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relating은. 그 다음에 31번. 이거 어려워 지금. 그쵸? 모르겠다 이거. MZ세대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가? 첫 번째 줄 보면 사람들이 항상 먹을 현재 완료 시제죠.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먹을 필요가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럴 거잖아. 우리 항상 먹어야 되잖아. 근데 증가하는 강조 있잖아. 자기 표현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첫 번째 줄에서 말하더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를 표현하는 가치가 중요하잖아.
이것에 대한 증가하는 강조라는 게 뭐하진 않을 거래? 끝내진 않을 것이랍니다. 그 물질적인 욕구를. 자기 표현이 중요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거나 사는 것을 멈추진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 근데 그 만연한 경제적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성 있잖아. 이게 점진적으로 재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네. 뭔가 변화가 발생했나 봐. reshaped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나 포함해서 너네 세대에 해당되는 묘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들 있죠. 지식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 포함해서 미래의 너네가 계속해서 높은 월급을 추구하잖아. 계속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 하지만 그들은 똑같거나 더 큰 중요성을 둔답니다. 자극이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거든. 근데 막 나를 동기부여시키고 뭔가 자극되는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 혹은 더 중요하대.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 그들 자신의 타임 스케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잖아. 워라밸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응?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자극시키는 일, 그 다음에 내 라이프도 같이 내 개인적인 삶도 지킬 수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라는 게 점진적으로 덜 결정되고 있답니다. 욕구에 의해서. 근데 무엇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subsistence 뜻이 뭐냐? 그쵸? 생계나 생존이죠. 생존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는 덜 결정되고 있대. 앤드레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뭘까? 오른쪽에 있는 유주랑 왼쪽에 있는 니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고려해본 결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앤드레 사이로 니드랑 유주로. 일단 컨슘드가 뒤에서 앞으로 굿즈 수식해주는 건 알지? 응? 되냐? 소비라는 건 점진적으로 덜 결정될 것이랍니다. 생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소비되는 그 제품의 실용적인 사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 물건을 구매할 때, 혹은 이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런 것으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사람들이 여전히 먹긴 먹어. 생존하긴 해야 돼. 근데 그 증가하는 구성 요소 있잖아. 음식 가치의 증가하는 구성 요소라는 게 빈칸한 측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끈 거는 뒤로 골라야죠. 그쵸? 왜냐면 뒤가 구체적인 예시니까. 내가 지문 프린트해서 쓰라고 한 것처럼 너네 프리미엄 지불하잖아. 사람들이 호텔에서 뭐 망고 빙수 8, 9만 원에 먹는다며. 프리미엄을 지불하죠. 이국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근데 이국적인 음식이라는 게 어때? 이게 바로 이 빈칸의 답의 근거인 non-material, 비물질적인 거. 어때? 흥미로운 경험. 그쵸? 혹은 독특한 생활 양식. 이런 게 결국에는 구체적인 진술이죠. 선택지 2번의 비물질적인 것에. 이게 다 답의 근거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이국적인 음식. 5월 사이로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병렬되고 있죠. 혹은 상징화하는 음식.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인스타에 올려야 되잖아. 그쵸? 이런 거. 그런 대중들 있잖아. 탈공업화, 탈산업화 사회의 그런 대중들은 증가하는 강조를 둔답니다. 즉 점점 강조한다는 거죠. 의역하면은 정치적인 소비주의를. 이 정치적인 소비주의, 이게 뭐냐? 뒤에 읽어보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구매하지 않는 거죠. 상품을. 근데 어떤 상품이냐면 그것의 생산이라는 게 생태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생산이라는 게 생태적이거나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한다? 그러면은 구매하지 않는 거, 즉 비물질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즉 소비라는 것은 점점 덜해진다는 거죠. 생존에 대한 문제인 게 아니라 점점 더 뭐에 대한 질문이 돼가고 있는 거야. 생활 양식, 즉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폴리티컬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하거든. 정치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집단이 모여서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이 모여서 권력을 갖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정치라고 하거든. 여기에서는 문맥상 생태학적 윤리적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집단이 그들의 소비자 권력을 갖고 그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이라는 게 꼭 그 뉴스에 나오는 정장 입은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힘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건 집단과 권력을 떠올리시면 돼요. 보통 그 친구들 중에서 정치질한다고 표현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 야, 쟤 왜 이렇게 정치질하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정치질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옆에 있는 친구를 설득하고 꼬드겨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질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친구가 꼴보기 싫어. 그럼 어떡해? 애들을 막 설득을 하죠. 집단을 형성해. 그 다음에 그 힘이 생기잖아, 내가. 그 집단에 의해서. 그러면 A를 배척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근데 그건 부정적인 정치질을 얘기하는 거고 긍정적인 정치 활동도 있잖아. 응? 뭔 말인지 이해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긍정적인 정치 활동이잖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이거 그거 됐잖아. 너무 그거 됐잖아. 왜 이렇게 커졌지? 잘리지 않았어? 내가 수업할 때? 아니 없어? 살짝 잘렸어요. 살짝 잘렸어? 잘리든 잘리지 않든 이미 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 32번. 이거 32번 어떤 이거 그 빈칸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서야?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빈칸만? 네, 그 빈칸 있는 그 문장. 얘들아, 우리는 노동공유 집단이 아니잖아. 뭐 노동공유 집단이라고 하면 노동공유 집단이죠. 근데 우리는 돈이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노동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거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튼 답의 근거로 여기를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쳐야 되거든. 어떤 누구도 공식적인 기록을 하진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수년간의 신뢰와 공유에 기반한다. 이거를 포함해야지 사회적으로 규제된다는 선택지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거든. 전부 다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면 여기서부터 빈칸에서 위로 3줄 올라가서 노동공유 집단이라는 것은 일부랍니다. 무엇의 일부냐면은 여기 목적격 보호니까는 물결 표시해야 되는 거 알죠? 콜 뒤쪽으로. 노동공유 집단이라는 것은 일부랍니다. 도덕경제라고 불려왔던 것의 일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도덕경제잖아. 도덕.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도덕,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떤 누구도 공식적인 기록을 하지는 않거든.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어떤 가족이 투입하고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그쵸? 여기선 그 노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투입하고 가져가는 게. 대신에 그럼 여기서도 대신에가 함축하는 게 뭘까 얘들아? 기록하는 대신. 그쵸? 기록하는 대신에. 기록하는 대신에 셈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규제가 된다는데, 사회라고 도대체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게 뭐냐? 결국 집단이야, 집단. 사회는 집단이야. 집단에 의해 규제가 된다는 거야. 그 집단이라는 건 도덕 공동체감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게 무엇에 기반했는지 알아? 도덕이라는 게 수년간의 신뢰와 공유에 기반했다고 하죠. 이 셈이라는 건 어떤 셈을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이 어카운팅이라는 건 바로 앞에서 얘기한 어떤 가족이, 네, 이렇게 표시해줄게. 차라리 셈이라는 건 어떤 가족이 더 노력했냐 덜 노력했냐, 응? 너 얼마나 일했어, 뭐 이런 거, 이런 셈, 그 투입된 노력에 대한 셈이라는 게 집단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닦은 거를 너네가 아무도 고르지 않은 곳에서 골랐거든. 여기를 골랐거든? 구체적인 사례, 이게 너무 쉽지 않아? 어떤 가족이 헛간지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힘쓰고 여자들은 밥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도움 필요해? 그럼 걔네들이 또 와서 또 같이 도와? 이거잖아. 사회적으로 규제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우리 30번 왜 질문 안 했을까? 어려운데 또 잘 써오긴 했더라고. 근데 이게 거의 논리 문제죠. 논리 문제. 논리 문제나 마찬가지죠.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줄에 주절의 주어는 뭐야? 위죠. 이렇게죠. 어떤 경우냐면 얘들아, 그러면 이 합리적인 에이전트라는 건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건 사전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냐?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도 돼. 근데 사전 지식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야. 사전 지식도 갖고 있고 학습도 되는 경우가 자율적이라는 거지, 사전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모모의 경우라는 해석도 여기에서는 의역으로 해놨지만 내가 알려준 해석법은 뭐야? 얘 이제 고3 때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 모모한 정도죠, 정도? 그럼 우리 사실 두 번째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거든? 어떠한 정도냐면 그 에이전터가 사전 지식 있잖아. 그것의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유지하는 정도로는 rather than은 not으로 해석하면 돼. 그것 자신의 percept, 인지가 아니라 그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그런 정도 있잖아? 우리는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그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전 지식에만 의존하는 정도로는 자율성이 부족한 거죠. 자율적이지 않은 거야. 합리적 에이전트? 얘네 자율적이어야 되거든. 부연 설명이죠. 대시 오른쪽으로. 그것은 즉 합리적 에이전트는 배워야 된답니다. 그것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뒤에 이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잖아. 부분적이거나 옳지 않은 사전 정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완하겠죠. 그냥 뒤에 이 형용사만 봐도 옳지 않은 건 보완해야지. 이렇게 답근거로 고른 친구가 있고, 이거를 답근거로 골라도 될 것 같아요. 부분적이고 옳지 않은 것은 보완해야 되는 거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큐ම් 클리닝, 그 청소기 에이전트 있잖아. 예측하는 걸 배우는 force의 목적어가 where부터다? 네모가로 어디에서 묶이냐? 목적어. appear에서 묶이죠. where,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걸 배운 그런 청소기 에이전트 더 잘할걸? 누구보다? 배우지 않은 에이전트, 백큐ම් 클리닝 에이전트보다. 이것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잖아. 더 잘한다고 하잖아. 더 잘한다고 하잖아. 배울 수 있는 친구 더 잘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보완한다는 얘기잖아. 앞에 있는 for example 앞에 있는 문장을 구체적인 일반적인 진술로 보고 for example 뒤를 SS로 봐도 되잖아. 더 잘한다? 이거는 보완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배우지 않는 애들보다. 결국에 화면 보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A의 답근거다. 더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실질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거의 완전한 자율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답니다. 처음부터. 그 에이전트라는 게 거의 혹은 어떠한 경험도 없을 때 그것은 어떻게 행동하겠냐.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조건 두 개인 거 알아? 이렇게 또 깔끔하게 설명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게 화면에 보면 이게 조건이 지금 B의 답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때?
거의 그 다음에 어떤 경험도 없는 조건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 unless 뒤쪽으로. 설계자가 어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이건 즉슨 문맥상 이게 무슨 얘기를 얘들아? 설계자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건 즉 사전 지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도 없고 사전 지식도 없어? 그러면 어때? 임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성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죠. 당연히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B에 답근 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있잖아. 그 진화라는 게 어때 얘들아? 진화. 다윈의 진화론. 진화라는 게 동물에게 provide A with B. 중학교 때 더럽게 많이 배웠죠. 동물들에게 무엇을 제공했어? 충분한, built-in,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그쵸, 내재된, 선천적인, natural 이런 거랑 동의하잖아. 선천적인, 타고난 뭐를 줬냐? reflexes. 반사 능력을 줬잖아. 충분히 길게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울 정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반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E2 가주어 진주어네. 뭐가 합리적이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라니까.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도 일부 초기의 지식을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랍니다. 무엇뿐만이 아니라 as well as 배울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두 가지를 줘야 되네.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첫 번째는 배울 능력, 두 번째는 사전 지식, 초기 지식. 이게 필요하네. 되냐? C에 답근 거로 독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너네 여기를 답근 거로 골랐잖아. 충분한 경험,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경험 후에 조건이 조건 경험했어.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효과적으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독립되는 거죠. 그것의 사전 지식으로부터 독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헨스 학습을 포함시키는 거 있잖아. 계속해서 얼라우려 동사 나오네. 학습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한다는 거죠. 단위랑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근데 에이전트가 뭐 할 수 있어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죠. 얘 다양한 형용사, 다양한 환경에서. 결국에 사전 지식과 학습 능력을 부여해야지 합리적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구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되냐? 된 거 같네요. 그러면 된 건가요?